만약 당신이 좌절감을 느낀다면 정상이다. 만약 당신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정상이다. 만약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불안해한다면 정상이다. 당신의 나라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실망하고 있다면 정상이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고 외로움을 느낀다면 정상이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겪는 것은 정상이다. 이것은 우리 저마다에게 예외 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일부이다. 당신이 통과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죄책감으로 자신을 괴롭히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보탤 이유가 없다. 이미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으니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감정을 겪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살아있는 인간이니까.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적 멘토이자 수도승인 가우루 고팔다스의 자기계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책. 원제는 Life's Amazing Secrets, 인생의 놀라운 비밀들이란 책입니다. 펴낸 곳은 수어서재, 옮긴 이는 이나무. 저자 가우루 고팔다스는 인도 마하라슈트라에서 태어나 푸네 공과대학을 나온 전기공학자였습니다. 한때는 세계적 컴퓨터 제조 및 판매업체인 휴렉패커드사에서 핵심 기술 엔지니어로도 일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의 경력을 아쉬워하며 왜 전기공학자의 삶을 포기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기공학자라는 경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기공학자에서 인생공학자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전기공학자와 인생공학자는 둘 다 특정한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의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모든 공학자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듯이 모든 지혜체계 역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구성은 가우루 고팔다스와 해리라는 남자와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해리는 다국적 컨설팅 회사의 최연소 임원으로 외적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부인 또한 실력 있는 의사고요. 누가 보더라도 완벽해 보이는 행복한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데 해리는 그 고민을 가우루 씨에게 털어놓으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야기 중간중간에는 설명하고 있는 원칙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나 영화, 고대 우화를 많이 들려주고 있고요. 저자의 위트 있고 유머러스한 면도 있어서 재밌고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모든 차들은 똑같이 그 차축을 떠받치는 4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바퀴들 중 어느 하나라도 공기가 빠지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속도가 지체될 수 있고 바퀴 하나를 아예 잃는 것은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바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행복한 삶의 기초를 이루는 4개의 바퀴에 해당하는 4가지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생활과 마음가짐에 관한 원리, 우리의 관계성에 대한 원리,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또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원리, 그리고 이 3가지 바퀴에서 만족하고 균형을 이루었다면 남은 한 가지는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기여라고 했습니다. 그 원리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붙인 상표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고 수도승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무신론자든 종교인이든 관계없이 그 원리들은 국적, 인종, 성별, 직업에도 좌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원리들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행복의 비밀. 우리는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언제나 궁금해한다.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기 하나의 관점이 있다. 결혼한 지 60년이 된 여인이 있었다. 80이 넘었지만 옷차림과 행동에서 단정함과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를 돌봐줄 자녀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그녀는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영원히 집을 떠나는 날에도 그녀는 단아하게 차려입고서 문을 나섰다. 요양원에 도착한 후 그녀는 방이 준비되기까지 몇 시간 동안 로비에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만 했다. 마침내 요양원 매니저가 그녀를 방까지 안내하면서 도중에 그녀에게 앞으로 그녀가 생활하기로 되어 있는 그 작은 공간에 대해 눈에 보이듯 설명해 주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녀는 방금 새강아지를 선물 받은 8살짜리 아이처럼 열정적으로 말했다. 매니저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부인, 우리는 아직 그 방을 구경도 못했는걸요. 일단 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지 말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나의 기쁨은 그 방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내가 그 방을 좋아하는가 아닌가는 가구 배치에 달려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달려있어요. 행복은 우리가 미리 결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내 방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남은 생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은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리는 결정이에요. 당신도 알겠죠?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우리가 어떻게 느낄 것인지 미리 선택하는 힘이에요. 매니저가 놀라서 귀를 기울이는 동안 여인이 말을 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신체 부위에 집중하면서 내가 겪는 고통을 생각하며 보낼 수도 있고, 침대에서 일어나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는 부위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눈을 뜰 수 있는 한 나는 오늘에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한 모든 행복한 기억들에 내 생의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매니저는 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제와 절망으로 가득한 노부인의 긍정적인 태도에 놀랐다. 삶에서 문제는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행복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분노는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평화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다. 미움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사랑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있다. 부정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다. 불평은 자동이다. 감사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저녁 모임에서 누군가가 한 여성에게 물었다. 남편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모두가 귀를 모으고 그녀를 바라보았으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얼굴에 완전한 자신감을 내보이며 아내가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기에 분명히 예라고 말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아내가 단호하게 아니요 하고 대답하자
그와 주변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아니요,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남편이 당황한 가운데 그의 아내가 말했다.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는 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의 행복이 달려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나는 내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서 행복을 선택합니다. 만약 내 행복이 다른 사람, 사물 또는 상황에 의존해 있다면 그 대상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임에 참석한 모두가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나는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행복하기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외출을 하든 집에 혼자 있든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간에 행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독신일 때도 행복했어요. 그런 삶도 즐겼어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행복하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쉬워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행복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나 자신의 행복은 내가 책임집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힘 닿는 모든 일을 해요. 그러나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남편을 자유롭게 하면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때 모두의 삶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며 우리는 매 순간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 여성의 말에서 나는 많은 영감을 받는다. 자신의 행복에 대한 결정권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에게 결코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영화 벽을 본 적이 있는가? 인도를 대표하는 배우 아미타브 바찬과 샤시 카푸르가 주연한 희생의 어머니상을 그린 1975년 영화다. 아미타브 바찬이 샤시 카푸르에게 묻는다. 나는 대저택이 있고 차가 있고 하인들이 있어.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지? 그러자 샤시 카푸르는 말한다. 나에게는 엄마가 있어. 이 대화를 지금 시대의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아미타브 바찬이 샤시 카푸르에게 묻는다. 나는 람보르기니가 있고 포르쉐가 있고 벤츠가 있고 아우디가 있어.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지? 그러자 샤시 카푸르가 말한다. 나에게는 주차장이 있어. 모르긴 해도 뭄바이 같은 도시에서는 주차장이 자동차보다 더 비쌀 것이다. 나는 우리가 어떤 차를 운전하든 삶에서 평생 운전해야 하는 차가 한 대 있다고 말한다. 그 차, 카는 세 단어의 약자이다. C는 바꾸는 것, change를 의미한다. 당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관자놀이의 통증으로 고통받았다. 대증요법, 동종요법, 자연요법 등 온갖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어찌된 일인지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지금은 포기한 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누가 치료법을 제안하든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따라서 카의 C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라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삶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말기 환자가 집에 있고 의사가 2달밖에 살 수 없다고 진단 내렸다고 하자. 혹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녀를 둔 부부를 상상해보자. 모든 것을
우리의 의지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카의 A는 받아들임, accept의 약자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라의 의미이다. 영성의 근본적인 면 중 하나는 받아들임이다. 만약 어떤 필연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과 싸우기 위해 더 많이 투쟁할 것이고, 그럴수록 나는 나를 넘어서는 것들에 시간과 정신 에너지를 다 써버릴 것이다. 삶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두 번째 측면은 받아들임이다. 하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 한 여성처럼. 그녀는 나의 친구이다. 나는 누구의 특정한 성적 취향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일 뿐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관계가 심각한 독이 되었다. 그녀는 그 상황을 바꿀 수도 없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이 상황은 우리를 카의 세 번째인 R로 데려온다. 그리고 그 R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R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것, remove이다. 이 경우 그녀에게는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 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이혼이 성사되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쉽게 벗어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너무 많다. 내가 아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고용주가 불합리한 인격체라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없다.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갇혀 있다. 고용주를 바꿀 수도 없다. 그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간단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그러한 상황의 예는 너무도 많다. 따라서 이 경우의 R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위로 비상하라. rise의 의미이다. 나는 한 번은 뉴욕에서 시카고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다. 바로 전날 나와 내 친구는 맨해튼 시내를 걸어 다녔다. 우리는 테러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세워진 타워 건물 원월드 전망대에 올라가서 모든 곳을 내려다보았었다. 환상적이고 거대한 건물이었다. 다음 날 우리가 탄 비행기가 이륙해 고도를 높였을 때 바로 그 건물을 보았다. 그 건물은 변하지 않았고 정확히 똑같았으며 같은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하지만 내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는 보잘것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했다. 그 건물이 하찮아져서가 아니라 내가 위로 높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자신을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벗어나게 할 수 없을 때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나 상황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비상을 종교라고도 부르고 영성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이때의 종교는 제도화된 종교나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지한 내적 탐구이다. 이 시대의 영성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극도로 무력한 상황에 처한다. 외부의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상황. 그 위로 비상에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상황들이 있다. 그것이 영성이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이다. 부정적인 것에 이끌리는 유전자. 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벌은 항상 꽃이 품고 있는 꿀을 찾아다니며 흙이 있는 곳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처럼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보고 그들의 결점을 피하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리가 말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나의 인간관계로 볼 때 그건 너무 힘든 일 같아요.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찾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람을 인식하는 데는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좋은 면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상대방의 나쁜 면만 보고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이나 미움,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자질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선함에 대해 그들에게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바꾸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얼굴에 묻은 한 점의 흙을 보고 마치 그 사람의 몸 전체가 진흙투성인 것처럼 바라봅니다. 나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름다운 동네의 멋진 집에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내는 그들의 이웃집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이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아내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고 그녀의 이웃이 빨랫줄에 옷을 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저것 좀 봐.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빨래를 했는데도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봤어? 가정주부가 중년이 되어서도 빨래를 깨끗하게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야. 아무래도 저 여자는 친정엄마 집으로 돌아가서 올바르게 빨래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이웃이 빨래를 널 때마다 젊은 여자는 공격적인 지적을 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몇 주 후 그녀는 이웃이 또다시 빨랫줄에 옷을 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저거 봤어? 놀라워. 놀란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드디어 옷들이 깨끗해졌어. 나는 저 여자가 직접 빨래를 하지 않았다고 확신해.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위해 대신 빨래를 한 게 틀림없어. 남편은 이웃의 옷을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다. 여보, 그거 알아? 내가 오늘 아침에 창문을 닦았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창문에 달려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우리 자신의 창문을 닦으면 우리의 시력이 바뀐다. 하지만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창문이 더럽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창문을 닦아야 한다는 것에는 더더욱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깨끗한 빨래를 계속 더럽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비난한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둘 다 보지만 좋은 면은 무시하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이 유형의 사람은 상대방에게서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보면서도 의도적으로 좋은 면을 무시하고 나쁜 면에만 초점을 맞춘다. 일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듣듯이 이런 유형의 사람은 선택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의 많은 강의 동영상이 세상으로 퍼져나갔지만 반려견 영상들의 인기와는 비교가 안 된다. 우리는 개의 매력에 쉽게 빠지며 우리가 이 충직한 친구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한 흥미로운 이야기는 개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보여준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한 남자가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휘갈겨 써준 물건 목록을 확인하면서 카트를 밀고 가다가 다른 카트와 충돌했다. 어휴, 미안합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는 충격에 빠졌다. 개가 쇼핑카트를 밀며 갖가지 물건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그는 이 통로 저 통로로 개를 따라다니며
개의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했다. 그 개는 과일, 초콜릿, 빵, 파스타를 카트에 담았다. 그것도 각각 봉지 가득히. 그런 다음 개는 계산대로 가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지불했다. 단조로운 얼굴의 계산원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이 털북숭이 친구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남자는 계산원이 개에게 10달러를 덜 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개는 큰 소리로 짖으며 계산원이 잔돈을 정확히 줄 때까지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겼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남자는 너무 놀라 정신을 못 차리고 그곳에 서서 생각했다. 이 똑똑한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 남자는 아파트 15층에 있는 집까지 개를 따라갔다. 짐작하겠지만 그 개는 엘리베이터에서 정확한 층을 누르고 짙은 파란색 문에 이르러 쇼핑한 물건들을 떨어뜨렸다. 이어서 주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을 긁기 시작했다. 얼마 후 주인은 문을 열고 개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 멍청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승 같으니라고. 빠짐없이 제대로 사왔겠지? 그러고는 둘 다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더욱 어리둥절해졌다. 개 주인이 방금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인가?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주인이 왜 천재 개에게 소리를 질렀는지 궁금해서 엄지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문을 3번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누구시오? 주인이 거칠게 물었다. 선생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개가 당신을 위해 슈퍼마켓에서 모든 필요한 물건을 사고 계산원에게서 정확히 거스름돈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고 이 아파트까지 걸어와 엘리베이터에서 정확한 번호를 누르는 걸 보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천재견입니다. 그런데 왜 개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나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개 주인이 말했다. 그런 재능은 나의 개에겐 지극히 평범한 일이오. 하지만 이 개가 집 열쇠를 잊어버린 게 이번이 2번째요. 한심하지 않소? 귀찮게 내가 일어나서 문을 열어야 하다니. 남자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입을 벌리고 아파트 밖에 서 있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이야기 아닌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도 너무나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그들의 부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춘다. 우리 주위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가 어떻게 열쇠를 잊어버렸는가만 생각할 뿐이다. 3번째 유형의 사람은 좋은 면과 나쁜 면 양쪽 모두의 중립적인 사람이다. 이 유형은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발견하지만 나쁜 면에 초점을 맞추지도 않고 좋은 면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자아도취나 무관심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것과 단절돼 있다. 그들은 타인에 대해 그저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다. 드물지만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 4번째 유형의 사람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보지만 나쁜 면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좋은 면에만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 방식을 유지하며 살기는 어렵다. 나쁜 면을 찾아내는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좋은 면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인디아 타임스의 말하는 나무면의 특집으로 실린 지금은 고인이 된 인도 기업가 아디티아 비를라에 대한 최근 기사는 이 유형의 특징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조명하고 있다. 비를라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 힌달코 인더스트리의 최고 경영자이다. 그 신문 기사는 실수로 회사 돈 수백만 달러를 잃은
고위급 임원에 관한 내용이다. 다른 대표라면 그 직원을 고소했거나 해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비를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임원과 면담을 하기 전에 비를라는 메모지를 꺼내 맨 위에 이 직원의 좋은 점이라는 제목을 썼다. 그리고 그 임원이 지닌 모든 장점 목록을 적어 내려갔다. 여기에는 그가 회사에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낸 사건도 포함되었다. 아디티아 비를라는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실수를 처리하기 전에 이 임원이 회사를 위해 한 모든 좋은 점에 자신의 관심을 돌리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했다. 비를라가 그 임원을 해고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회사 전체에 퍼지자 조직 내에서 세심한 대응 철학과 문화가 진화했다. 회사의 또 다른 고위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를 질책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나는 앉아서 그들이 가진 모든 좋은 자질들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나 자신을 설득한다. 이것이 반드시 내 결정을 바꾸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상황을 더 넓은 관점으로 보고 화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 좋은 면에 집중하고 나쁜 면에 대처하는 것은 관계를 살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원칙이다. 5번째 유형은 나쁜 면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은 면을 보고 그것을 확대한다. 이 단계는 신 혹은 영성이 절정에 도달한 자에게나 가능할 수 있다. 누군가의 성격이나 자질에서 좋은 면만 보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을 가릴 정도로 최소한의 좋은 점이라도 확대시키는 것은 위대한 능력이지만 우리 대부분이 따르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관계가 좋아지고 발전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4번째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인간 심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티끌만 본다. 그러나 수행을 하면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보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고 좋은 면에 집중하고 나쁜 면을 무시하는 결정을 의식적으로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가오루 고팔다스의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 책이었습니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